네, 안녕하십니까.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에는 개발 환경을 좀 구축을 하는 내용을 좀 주로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인 IDE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는 시간,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수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즉, 개발자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해당되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개발 환경을 제가 수업 영상을 보여드리고 나서 꼭 구축을 하셔서 과제, 마지막에 과제가 하나 있으니까 해당 과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목차를 좀 보게 되면요. 개발 환경, 즉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개발 환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좀 그걸 다운로드 받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치,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 이클립스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자바 프로젝트 작성하는 방법 또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제를 설명드릴 거고요. 자, 지난 주차 1주차에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사고방식, 컴퓨팅 사고 이런 개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하드웨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에서 결국은 하나씩 추가되면서 살이 붙어서 용어가 나올 거고, 해당 용어가 그 기능을 활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첫 주부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1주차 수업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재로 들어가서 무엇을 보시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요번 학기 수업은 일단 자바 기초이기 때문에 저하고 진행을 하면서 가능하면은 천천히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뒤로 가면 갈수록 기말고사쯤 가면은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 1학기에 자바 프로그래밍 응용 시간에는 객체 지향의 완벽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차 수업 첫 번째 개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미 구축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일단 모든 학생이 개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조건 하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그런 구성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바 SDK, 즉 JDK라고 줄여서들 많이 말을 하죠. JDK. 얘는 자바 디벨롭먼트 킷, 개발 도구, 자바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바의 이 개발 도구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자바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바 실행을 하기 위한 것 또는 컴파일을 하기 위한 명령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자바 c.exe execute 파일이요. 실행 파일. 그리고 자바 실행 파일로 java.exe 라는 파일, 그리고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해서 자바에서 핵심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VM이라고 얘기해요. 이 내용도 다시 나중에 하나의 챕터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제가 1주차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자바던 C++던 다른 언어든 모두 다 일종의 암기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암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꾸 말을 하고 따라하고 설명을 되새김하면서 수업을 참여하시면 이 용어들이 익숙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개발자 노트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개발자 노트는요, 제 PPT를 그냥 복사해서 집어넣어라가 아닙니다. 제가 이 PPT에 담지 못한 추가로 설명드리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은 학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정리가 돼서 작성이 돼 있으란 얘기입니다. 예. 자, 두 번째 구성 요소는요, 통합 개발 환경이죠. IDE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설치해야 돼요. 얘는 1주차에 말씀드렸다시피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즉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 개발 환경의 툴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바에서도 이 통합 개발 환경의 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존재하는데 어쨌든 제일 많이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하나의 툴로 통일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클립스라는 툴을 사용을 할 겁니다. IDE로서 이클립스를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자바 코드 작성 및 컴파일 그리고 실행과 디버깅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 말이 좀 이렇게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글씨로 되어 있는 코드를 우리는 작성을 할 텐데 이클립스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할 텐데 컴파일 과정을 동일하게 이클립스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실행 또한 위에서 설명한 JDK에 들어가 있는 자바C나 자바라는 저 실행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클립스 내에서 편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하고 그리고 디버깅, 즉 오류를 찾아가는 기능을 모두 다 한꺼번에 제공해주는 툴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툴을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자바 SDK와 IDE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거 잠깐만요. 화면 확대 프로그램을 좀 실행을 좀 시키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 우측에 보시면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일단 표준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그림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니까 JVM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자바 SDK에 들어가 있는 JVM 그리고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죠. 저는 이제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라고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 살을 붙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바 파일을 작성을 할 거예요. 물론 이건 이클립스에서 편집을 하겠죠. 그리고 자바 SDK에서 제공해주는 컴파일러 자바C라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하면은 자바 바이트 코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재밌게도 자바는 컴파일을 하면 일반적인 언어 C나 C++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을 한 결과물은 실행 파일이 나옵니다. 즉 이진 파일이요. 바이너리 파일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녀석을 실행을 시키면은 바로 실행이 되죠. 근데 자바는 0과 1에 해당되는 바이너리 코드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컴파일을 하면은 바이트 코드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얘를 클래스 파일이라고 불러요. 이제 또 향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얘기 이것도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이트 코드, 즉 0과 1을 8비트를 모아놓은 것이 바이트죠. 1바이트가 되겠죠. 1바이트 코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온다. 얘는 혼자서는 실행이 될 수 없습니다. 바이너리 코드인 0과 1비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실행이 가능하지만 바이트 코드는 독단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잠시만요.
예,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JVM이라는 것이 여기 자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성품을 일단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구성품 이외에 뭐 자세한 각각의 구성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을 또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현재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JDK와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설명을 좀 미리 한다면 JDK의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 라이브러리는 우리 뭐 사전적인 의미를 찾는다라면 도서관 또는 뭐 서재 뭐 이런 말을 사용을 하죠. 그렇죠? 도서관에 왜 가시나요? 뭐 요즘 도서관을 찾는 일이 많지 않지만 도서관에 가면은 일단은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의 책을 빌려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함이죠. 자, 프로그램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자바 개발 환경 또는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도 동일하게 라이브러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바 개발 또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즉 개발 회사에서 미리 구현을 해 놓고요. 그 기능들을 각각의 기능을 묶음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포되는 파일을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통칭.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 안쪽을 다 이제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은 일단 겉모습부터 천천히 뜯어 나간다면 유사 기능을 그룹화, 즉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기능들을 그룹화해서 각각의 라이브러리로 작성되어 있다. 예를 든 게 출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미리 개발 회사에서 만들어서 묶어 놓은 것이 있는데 또는 입력과 관련된 것을 묶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 오타나 있네요. 잠시만요. 여기서 출력이 아니고 입력입니다. 네. 자, 입력 기능의 묶음은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거 뭐 사용해 볼 거니까 일단 이렇게 라이브러리화 돼 있다. 즉 프로그램에 묶음을 배포한다. 즉 내가 다 만들지 않아도 미리 구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나는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종류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크게 두 가지. 시스템 라이브러리와 사용자 구현 라이브러리로 분류가 된다. 뭐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크게만 봤을 때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자바 개발사에서 개발해서 배포하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JDK의 구성 요소에 시스템 라이브러리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또 앞선 그림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클래스 라이브러리라는 말도 쓴다. 왜 그런지는 추후에 자바의 파일들이 다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클래스 파일 형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있고 요번에는 사용자가 나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배포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사용자 구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배포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개발자가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배포하는 라이브러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머릿속에 이렇게 귀에 담아 놓기만 하세요. 일단 점점 자주 사용될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결국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겠죠. 일단 집에 이제 네트워크가 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JDK, Java SDK를 줄여서 JDK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JDK는 저 위에 URL 적어놨죠. 예, oracle.com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racle.com 뭐 들어가 본다라면요. 오래 걸린다. 그쵸?
이렇게 oracle.com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열릴 겁니다. 자바가 오라클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자바가 만들어질 때는 Sun Microsystems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졌었는데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오라클과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오라클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요. 자, 어쨌든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프로덕트 찾아보시면요. 자바라고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소프트웨어의 자바를 클릭을 하면은 자바에 대한 얘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다운로드 자바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아래쪽도 이제 참고 삼아서 한번 보셔도 좋고요. 다운로드 자바 그러면은 자바 SE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스탠다드 에디션의 약자입니다. 자바 다운로드 버전이 쭉 아래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 자바 개발을 하실 때요. 개발 환경을 만들 때 자바 14 버전 안 됩니다. 11번 버전도 안 돼요. 자바 8 버전이라고 여기 있을 겁니다. 8 U261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라클이 자바가 이제 많은 프로그램 분야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자바 SDK 역시도 자바 SDK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배포하는데도 원래는 무료였는데 이제부터는 유료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8 버전까지는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이상은 유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다운로드는 가능합니다. 근데 사용을 못 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도 8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올해 2020년 12월에 종료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바를 공부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바 다운로드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다운로드가 있는데 또 어디 있지? 오픈 SDK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즉 개발자 공부들을 하기 위한 그 부분을 따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오픈 JDK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8 버전, 8U21 버전을 다운로드한다. 네, 오픈 JDK를 사용해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과정을 그림으로 제가 좀 캡처를 해 놓은 거예요. 쭉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셔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할 때 8U261 버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서 윈도우 64비트냐 32비트냐에 따라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클립스를 좀 이따가 다운로드 할 텐데요. 이클립스 역시 64비트 버전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운영체제가 64비트라면 64비트로 통일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클립스를 32비트로 설치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JDK도 32비트로 통일해 주시는 게 좋겠죠. 물론 안 맞아도 일정 부분 동작은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서 실행이 안 되는 환경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는 같이 맞추어서 다운로드한다. 따라서 64비트 버전을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자, 뭐 라이센스 억셉트 한다라는 거 클릭해 주시면은 활성화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요. 자바 다운로드. 자, 오라클 JDK라는 부분인데 여기 JDK 또는 쭉 아래로 내려가면 8 버전 있죠? 네. JDK 다운로드 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도큐멘트 같은 경우는 필요 없고요. JRE는 자바가 실행하는 환경입니다. 즉 개발 환경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JDK를 다운로드하면 JRE가 같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제 추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자, JDK 다운로드 클릭 자 그렇게 하면 이런 얘기가 8버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올 거예요. 나오고 나서 자바 8버전 중에서도 우리는 윈도우를 쓰고 있으니까 기준을 윈도우에서 64비트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
하시고 accept 하고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요. 한 가지 인증을 하라고 나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오라클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계정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드셔가지고 자바를 계속 공부하실 거니까요. 예,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계정 만드는 부분은 제가 생략해도 되겠죠?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서 설치는 좀 이따가. 자, 그럼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클립스, eclipse.org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클립스 설치 파일, 인스톨러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클립스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하고요. 설치 PC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추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클립스 인스트 win64.exe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자,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적어놨는데 뭐냐면요. 이클립스는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열어놓고 나도 개발에 참여를 할래. 이클립스 이런 게 있으면 더 구성이 편할 거야. 내가 수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클립스 사이트 한번 가보면요. 이클립스 사이트에 가보시면 eclipse.org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라는 부분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운로드 Eclipse Technology that is right for you 라는 부분 설명이 나오면서 여기에 64비트 Get Eclipse IDE 202006 이라는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64비트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다운로드 위치가 정해집니다. 주로 이제 국내에서 접속을 하면은 중국 또는 일본에 있는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면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다운로드를 해라 라고 하면 해당되는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Eclipse Inst Win64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운영체제가 32비트 버전이라면 32비트 버전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자, 다운로드 일단은 저는 필요 없는 부분에서 다운로드 취소하겠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요 과정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성 요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죠. 예, 이제 다운로드가 다 끝났으니까 다음 단계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될 텐데요. 예, JDK를 먼저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클립스는 JDK가 설치되어 있어야지만 동작이 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JDK를 아까 다운로드 하셨다면 JDK를 설치하시는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요. 계속 무엇인가 넥스트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기본 설치하시면 돼요. JDK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설치 방법을 제가 담지는 않았어요.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JDK는 기본 설치를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기본 설치.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즉 1번 JDK 설치를 기본 설치를 한다. 2번 이클립스를 설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주의사항 여기서 적어놓은 게 JDK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클립스는 동작하지 않는다. 따라서 JDK를 먼저 설치를 하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본 설치를 진행한다. 모두 넥스트를 클릭해서 JDK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클립스는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클립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한다 그랬죠? 인스톨러. 따라서 인스톨을 진행을 하기 위한 인스톨 프로그램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실제로 이클립스는요.
설치 형태라기보다는 복사 붙여넣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다운로드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은 자바 넥스트로 전부 다 진행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클립스를 인스톨하겠다라고 딱 실행을 하면요,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이클립스 인스톨러라는 창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 안에 보면은요, 이클립스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개발 환경을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공부하겠다 라고 한다면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s 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 진행이 되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설치를 해보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서버 프로그램을 위한 이클립스, 자바 서버 프로그램을 위한, 즉 웹 프로그램 쪽까지 통합할 수 있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가지고 기본 자바 코드도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웹 서버 프로그램까지 지원하는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은 여기요, 첫 번째 IDE for Java 라는 이 녀석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물론 C 공부하실 때 이걸 쓸 수도 있겠지만 C나 C++ 이제 또는 웹 앤 자바스크립트 디벨로퍼도 있고요, PHP라는 언어를 공부하기 위한 개발 환경도 제공을 해줍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른 주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 것을 많이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 디벨로퍼스 이 녀석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마무리 하시면은 바탕화면에 또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안에요, 이클립스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s. 저는 작년에 12월에 설치했던 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 환경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연구실에 있는 PC에는 또 다른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요거 뭐 바탕화면으로 뽑아 놓으셔도 되겠죠, 또는 이렇게 시작 메뉴로 뽑아 놓으셔도 좋을 거고요. 자, 이것을 실행을 하면요, 잠시만요, 실행키가 미리 하나 있는데 좀 잠깐 끄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2020-06이라는 버전이 설치가 될 거예요. 최근에 설치하신다면요. 버전은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 날짜 버전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클립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딩 화면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형태의 이클립스가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JDK가 설치가 안 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JDK와 버전이 안 맞는 경우. 세 번째, JDK 설치가 잘못된 경우. JDK를 설치 안 하시고 JRE라든지 다른 버전을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개발자를 위한 JDK를 설치하시자 하는 거. 자, 여기까지 설치까지요,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교시부터는 이 이클립스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마칩니다.